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홍주원 측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치마을 주민들에게 홍주원 이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집회 금지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 입지자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6.1 지방선거 뛰는 사람들. 오늘은 군산시장 선거입니다. 군산은 출마 입지자 8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을 이길 반강임준 결집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농림수산부 공모에 선정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들어서면 농산물 수거부터 가공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게 돼 농민들은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법원이 홍주원 측의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치마을 주민들에게 홍주원 이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홍주원 측이 요구한 주민집회 금지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주원이 이전할 건물입니다. 현재 출입 통제가 이뤄진 채 리모델링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홍주원 측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치마을 주민들은 창해복지재단에 건물 출입을 막거나 리모델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만 원을 창해복지재단에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홍주원 측이 요구한 반대 집회와 현수막 걸기 금지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체의 집회 등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집회 등에 중증 장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홍주원 이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치마을 주민들도 앞으로 공사 방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주원 이전과 관련해 익산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며 조만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었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대로 계속 저희 목소리만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준비 중이에요. 한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정도 해서. 홍주원 이전 공사는 연말까지 추진될 수 있게 된 상황. 하지만 도치마을 주민들의 익산시에 대한 규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틀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8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973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2,389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4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8명을 비롯해 순창 5명, 군산 4명, 김제 2명, 익산과 완주 각각 1명 등입니다. 전주에서는 중학교와 운동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줄을 이었습니다. 군산 확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950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58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경우 화이자는 1차 접종 후 3주가 지난 뒤 2차 접종이 가능하고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는 4주가 지난 뒤 접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잔여 백신 2차 접종 예약은 의료기관의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SNS 당일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접종 예약을 하면 됩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도내에서 노인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노인 학대 신고는 773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검거는 전체 12.4%인 96건에 불과했습니다.
검거된 노인학대 가해자는 자녀가 55명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으며 배우자가 3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노인학대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79명입니다. 이 중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은 73명으로 사실상 노인학대가 대부분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직계존속 사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도와 또 출마 후보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군산시장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산은 출마 입지자 8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을 이길 반강임준 결집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군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 등 8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문택규 전북도당 부위원장, 박재만 전 도의원 등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호 전북도당 부위원장과 한상호 새만금 환경생존연합 대표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근열 군산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 무소속으로는 서동석 전 호원대 행정학과 교수와 진희환 전 군산시의회 의장이 나섰습니다. 내년 군산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 대 반강임준 대결 구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강임준 시장이 신영대 의원 등 중앙 정치권과 인맥을 통해 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로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 하지만 김관영 전 국회의원 측을 비롯한 반강임준 세력이 결집할 경우 치열한 접전 양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강임준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함께 일한 신영래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과 공무원이 군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직 시장에 맞서 당 안팎에서는 군산조선소 문제나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정권이 교체돼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분위기로 이어질 경우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입지자 8명 가운데 6명이 재대결 구도를 이뤄 다소 긴장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군산시장 선거. 재선이냐 인물 교체냐를 놓고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 익산 지역 위원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추 후보는 자신의 비전인 신세대 평화론을 내세우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추미애 하나뿐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1차 슈퍼위크에서 3위, 이른바 브론즈 크로스를 지났다며 호남 경선에서 개혁 후보인 본인을 2위, 즉 실버 크로스를 지나게 해준다면 당을 떠난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군산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국내 갯벌 4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오는 2025년까지 다른 지역 갯벌도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인접 핵심 지역인 군산 갯벌을 선정하고 올해 주민 설명회를 거쳐 등재 신청서 초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군산 갯벌의 신공항 건설 부지인 수라갯벌이 포함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응급보호, 피해 아동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남아 보호 쉼터를 마련한 데 이어 내년에는 여아 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만기 연장 기한이 끝나더라도 1년 동안 거치 기간을 가진 뒤 최대 5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출자가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 조정도 이뤄집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맨홀 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정부의 국민생활안전 긴급 대응 연구 사업에 선정돼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맨홀 출입 과정에서의 추락사 방지를 위한 자동 리프트와 맨홀 안에서의 작업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위험 경보 시스템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실증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작업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나서면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들어서면 농산물 수거부터 가공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농민들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함열 제4일반산단. 이곳에 지상 2층, 연면적 2,333제곱미터 규모의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섭니다. 익산시는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두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이른바 APC에는 저온 저장고, 포장실, 안전성 분석실 등이 들어설 예정. 이에 따라 익산 푸드플랜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산 푸드플랜 APC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까지, 전처리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을 수반하고 있고요. 1단계 학교급식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단계별 확장을 통해서 공공급식의 영역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이 대규모로 처리되기에 앞서 농가가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APC 운영은 익산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맡고 지역에는 거점 수집소를 설치해 농산물을 현장에서 수거 유통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지역 농산물 가운데 학교와 공공급식 등에 쓰이는 중점 품목 20개를 선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농가 조직화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겠고요. 생산자인 농가에게는 안정적 소득 보장 체계가 확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지금 417톤의 157억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장해서 26년부터는 830억 원 규모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귀석은 20일, 귀경은 2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길은 20일이, 귀경길은 2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난해보다 1.3%가 늘어난 하루 평균 30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군산에서 서울 간 소요 시간이 7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귀경 방향인 군산에서 서울 간 최대 소요 시간을 7시간 10분, 전주 서울은 7시간으로 지난해보다 3시간 15분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수납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 제품만 판매합니다. 추석 당일인 오는 21일 도내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8일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20일까지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인 21일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21일 비와 아침 안개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가 가능해집니다. 익산과 군산경찰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익산 북부시장과 군산 명산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지금처럼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입니다. 과거 피해 여성과 한 직장에 다녔던 A씨는 이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엿듣고 아파트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 집에 드나들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빗길에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정읍지역 왕복 4차선 도로에서 3.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60살 A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정읍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친위 논란에 휩싸였던 부안여중 교가가 70년 만에 바뀝니다. 기존 부안여중 교가는 일제강점기 때 침략 전쟁을 옹호해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작곡가 김동진이 썼습니다. 부안여중은 일제잔재 청산과 함께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나은 학교 문화를 위한 교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새 교가는 전북대 이준복 교수와 안도현 시인이 작곡과 작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여고의 2개 학급이 늘어나게 돼 과밀 학급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군산 지역 여고의 학급당 인원이 30명을 넘어 군산여고에 2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여고의 증설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돼 공립학교인 군산여고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군산의 남고는 4곳인데 비해 여고는 3곳으로 남고는 한 학급당 학생이 24명이지만 여고는 평균 31명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도내 대학들과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오늘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군산대와 군장대 등 도내 8개 대학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청과 대학들은 입주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 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합니다. 군산에서 벌쏘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벌쏘임 사고는 지난해 172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늘었습니다. 벌쏘임 사고는 대부분 추석 전 30일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군산 청암산에서 추석 성묘길에 오른 시민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시설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익산과 군산 등 새만금 유역 7개 시군과 함께 가축분뇨 시설 33곳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등의 6개 시설을 적발했습니다. 오염 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새만금 유역에는 축산 농가 7,233곳이 몰려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평화동 새마을부녀회가 추석을 맞아
홀몸 어르신 50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옥상면 청암산 오토캠핑장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백미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군산 나운 삼동부녀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직접 만든 반찬들과 송편을 관내 홀몸 어르신 가구에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7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